저번에 선생님들을 뵙게 됐는데 페이스북을 이제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했죠. 아직 안 하신 분 계시죠? 못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안 하시거나 못 하셨거나 시간 끝나면 빨리 여기 계신 주변 분들한테 1차 시가 끝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활용하시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소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배우게 됐고 사진을 찍었지만은 페이스북으로 사진을 보니까 훨씬 더 글을 얼굴을 익히기도 쉬웠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외운 듯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계신가요? 누가 처음 오셨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형미 선생님? 네. 저번에 네? 네. 성함이 김혜경 선생님. 네. 저희는 다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자는 뜻에서 그 직업적인 교사가 아니라 교사만 선생님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나눠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실제로 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린 세대들보다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지금 보니까 이명원 선생님이 따님과 함께 지금 왔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소개해 줄래? 자기소개? 아까 했잖아. 10살이랍니다. 일어나서. 엄마 따라 온 모양인데 여기가 시민강좌인데 시민이 맞긴 맞죠. 그래서 제 어린 시민이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딱 들어오는데 어느 수준서부터 이걸 맞춰서 해야 되나 해서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과제가 있었죠. 페이스북을 하라는 얘기는 제가 문자로 드렸고 1분간 글쓰기를 몇 개 하라고 해보시라고 했죠. 3개죠. 들어가는 시간이 3분이라고 그랬죠. 과제를 하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 과제가 있었죠. 네, 아름답다로 끝나는 문장을 10개 이상 이렇게 해오는데 대신에 그 앞에 아름답다가 비슷한 동네 말, 그러니까 장미꽃이 아름답다, 무슨 튤립꽃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같은 동네에 있는 말들보다 다른 동네에 있는 말들을 가능한 한 끌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공놀이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공들만 떠오릅니다. 골프공서부터 탁구공, 당구공 할 거 없이 축구공까지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것만 보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분야에는 굉장한 전문가가 되는데 넓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외골수의 어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넓게 보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깊게 판다고 하는 것은 일단 넓게 파면서 깊게 들어가야지 넓게 파지도 않고 그냥 어느 하나가 나는 워낙 좋아요 해서 그거 하나만 깊게 파다 보면 사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직경 한 10cm 정도 되는 10cm 정도 되는 너비로 그거를 얼마나 깊이 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난도의 기술과 엄청난 시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넓게 다방면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간단한 이제 과제를 실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해보는 게 제일 낫죠. 1분간 글쓰기를 지난번처럼 다시 떠올리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딱 1분 동안 글을 쓰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능한 한 빨리 써라 하는 것이고 제가 어떤 주제어나 어떤 낱말을 던지거나 아니면 숫자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떠오르는 대로죠. 관해서 써도 되고 관해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머릿속에서부터 떠올리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에서부터 떠올리는 것을 그것이 오늘 아침에 만약에 좀 흐렸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흐렸다로 쓰셔도 되고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못 쓰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뭐든지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손끝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빨리 쓰는 거니까 중간에 멈추거나 지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2단계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의 훈련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니까 절대로 자신의 맞춤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분명히 틀렸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거를 글로 쓸 수는 있지만 고치시면 안 됩니다. 멈추면 빠져 죽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멈추면 못 씁니다.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뭔가 진행된 중간이 있고 끝이 가야 되는데 처음에서 계속 맴돈다는 겁니다. 이 맴도는 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무슨 어떤 소용돌이에 빠지듯이 아무리 잘 쓰는 사람들도 잘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여행도 가고 밤늦게 써보기도 하고 머리를 쥐어짜기도 하고 정 안 되면 머리를 벽에 찢는다고까지 하죠. 글이 안 써지면 머리를 찢는다 하는 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암으로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도 글이 안 써지면 머리를 벽에 찢습니다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고 개인적으로도 할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벗어내려면 일단 1분간 글쓰기 같은 게 좋은 방법이니까 일단 떠오르는데 빨리 쓰시고 쓰다가 근데 나도 모르게 막히면 어떡하라고 했죠? 모르겠다로 쓰든지 제 이름을 쓰시든지 또 다른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연예 이름을 쓰셔도 좋고 다 좋고 그것도 안 떠오르면 오른쪽 위에 눈에 잘 띄는 곳에다 적어놔도 좋다고까지 있죠. 그래서 어쨌든 1분간 계속 글을 갖다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게 글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숫자를 계속 쓴 학생들도 있습니다. 딱 2명 그런 학생을 봤습니다. 희한하게도 수학 교육과를 가고 또 희한하게도 공대를 갔습니다. 더욱 희한한 건 서울공대를 간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는 기도 했습니다. 희한한 학생인데 떠오르는 대로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떠오르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심지어 숫자까지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는지를 의식하면서 계속 손끝을 계속 멈추지 말고 쓰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요. 제가 시간을 잴게요. 자, 준비하시고 볼펜 제일 빠른 속도로 쓰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만 쓰시죠. 그만 쓰시죠. 더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1분간 글쓰기를 해보셨는데 이 3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썼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나는 어쨌든 내 최대 속도로 썼다. 네, 아직 안 드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쓰다가 막혔다. 네, 막혔는데 모르겠다로 썼으면 손 내리시고요. 그냥 그것도 안 돼서 멈췄다 하시면 그냥 들고 계시고 내용을 뭘로 쓰든 상관없는 거죠. 떠오르는 대로 썼다. 꼭 관해서 쓰는 게 아니다. 형광등 그러면 형광등에 관해서 쓰려고 하면 사실 참 어려워지죠. 형광등은 조명기구의 일종으로서 이 안에는 무슨 헬륨가스가 오고 가고 음극과 양극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이게 정확한가 하는 순간에 들어서 더 이상 못 쓰게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떠오르는 거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머리가 있으면 글쓰기는 머리 안에 거가 머리 바깥으로 나오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로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 거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항상 나는 글을 잘 못 써.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연수에서도, 국어 선생님들 연수에서도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하냐, 잘 자신 없냐 그러면 글쓰기라고 그래요. 그러니 글쓰기 지도가 자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글을 못 쓰는데 이렇게 보면 학생 중에는 정말 놀랍게도 잘 쓰는 아이들이 가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누굴 가르쳐야 되는지 솔직히 몰라서 좌절할 때가 있다. 재능도 없는 내가 어떻게 국어 교사로서 글쓰기를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셔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글쓰기 지도, 쓰기 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말은 수업을 하니까 그냥 웬만큼 다 하는데 글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거나 국민들은 더더욱 어렵죠. 이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도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고, 어렵다고 한다면 문학적인 글쓰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자기 연말을 갖다 계속 거듭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 더 이상 못 쓰겠다고 절필도 하고 어디론가 잠적하기도 하죠. 잡지의 필자가 잠적해버리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잡지사 기자들은 항상 한두 편 정도의 예비 원고들을 갖고 있게 되죠. 그냥 불쑥 없어지는 겁니다. 연락도 끊고. 그런 정도로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문인들의 경우에는 고민을 갖다 많이 더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에 비하면 보통의 이런 고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열등감, 또 꼭 잘 써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감,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또 야단을 맞으셨죠. 보통 보면 글을 써서 칭찬받은 경우보다 야단 맞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항상 점수를 갖다 받으셨죠. 글을 쓴 결과는 항상 평가를 위해서 글을 썼지 뭘 즐거워서 써본 기억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단을 맞아서 이제 누구 야단 칠 때는 좋죠. 이게 뭐야 하는 식으로 야단 칠 때는 좋은데 그럼 직접 해봐. 그러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무엇이든 계속 쏟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요. 다시 거듭 강조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떠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1분간 글쓰기를 한번 바꿔보는 건데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대 속도로, 자, 손도 좀 털어주시고요. 그리고 쓰실 때 조금 넉넉하게 쓰세요. 마치 학생들 노트처럼 앞부분은 빼곡하게 막 쓰고 뒤에 수십 장이 남겨진 그런 노트 말고 그냥 편하게 낙서하듯이 그냥 쭉쭉 쓰세요. 지금 여기서 쓰는 A4 용지나 노트 이런 것은 아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뒤에 그냥 수십 장 남는 게 아까운 건데 우리는 앞부분은 아주 열심히 꼼꼼하게 아껴 쓰다가 뒤에 수십 장 있는 거 그냥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쓰세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종이가 뭘까도 집에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갱지에다가도 써보고, 시험지 있죠. 옛날 학교 다녔을 때 봐주셨던 시험지라든지 아니면 색지 또는 한지들 어떤 경우들도 써도 됩니다. 지금 A4 용지 같은 것도 이 모조지 같은 건데 75모조가 있고 80모조가 있고 120모조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느낌들이 다 다릅니다.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 갖고 온다면 연습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아까 보니까 제 시간에 다 모이시지도 못하는 거 보면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집에서 한번 필기구와 이 종이 그리고 시간, 공간 이런 건 자꾸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좀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잔소리를 할 겁니다. 점검을 할 테고요. 자, 지금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내가 내 손이 움직인다. 1분간 최대 속도로 이걸 갖고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토요일 아침 네, 그만.
자, 토요일 아침인데요. 한번 어느 정도 쓰셨는지 글자 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글자 수를 몇 자 쓰였는지, 총 몇 글자 쓰셨는지도 아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필기 속도를 갖고 있는가. 이게 시험 보는 학생들 하면 사실 필기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필기 속도가 2배 빠른 학생은 시간도 그만큼 아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것도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글자, 이거 세는데 1분이 넘어 걸리기도 합니다. 종종. 그래서 쓰기보다 세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거 굉장히 짜증스러울 겁니다. 지금 왜 자꾸 57, 58, 59, 50 하고 또 세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다 세셨어요? 네. 1분이 넘었습니다. 근데 벌써.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40자 미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지금 이거는 글의 내용은 전혀 상관없죠. 다 모르겠다로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2단계에서는 뭔가 손이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40자 미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두 분 정도 계실 듯 싶은데 안 계신가요? 그러면 60자 미만.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손 들어주십시오. 지금 글씨, 뭐 내용 이거 상관없습니다. 글자 수입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80자 미만. 꽤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분 계시고. 100자 미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네, 여섯 분. 120자 미만. 네, 한 분, 두 분, 세 분이나 계시네요. 120자 이상.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꼭 손들라고 하면 머리 극적거리고. 안 계세요? 혹시 띄어쓰기 포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띄어쓰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런 용지가 특별히 있죠. 아까 종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0칸,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10줄인데 주로 붉은색으로 이렇게 인쇄된 용지를 뭐라고 하죠? 원고지죠. 근데 그러면 이런 경우 원고지는 몇 자 원고지죠? 200자 원고지에 글을 쓰면 몇 자라고 쳐주죠? 200자. 200자 원고지 쓰실 때 띄어쓰기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띄어쓰기 포함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빨리 세보십시오. 다시. 그러니까 120자 이상이 안 나오죠. 나옵니다. 120자 이상이. 모든 원고 계산할 때 띄어쓰기가 포함됩니다. 원고량을 계산할 때. 자, 60자 미만 손 들어보십시오. 다 올라가셨어요, 이쪽으로. 네, 80자 미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네, 그 다음에 100자 미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 그 다음 120자 미만. 한 분, 두 분, 세 분. 120자 이상.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정도. 네. 띄어쓰기는 원고량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고지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학교 다닐 때는 이 200자 원고지 무슨 6, 7매 정도 또는 5매 이상으로 해서 뭐 논술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시험을 보면서 이제 원고량이 중요하지만 원고지에 쓰는 이유는 또 있죠. 교정 보기가 편하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주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원고지로 뭘 따질까요? 원고량은 왜 따지죠? 책을 만드는 데도 중요하지만 또 만드는 사람 입장이고 이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원고량은 왜 따집니까? 책을 만들 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책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원고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요. 예, 원고료를 따지는데 이 기준으로 따지죠. 근데 이 원고료를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보통 일반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매당 얼마씩 뭐 이렇게 해서 1매당 얼마씩의 원고료가 산정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문학 잡지 같은 데는, 문학 잡지는 요즘 한 2,000권, 3,000권도 안 팔립니다. 문예 잡지들 있죠. 개간지 이런 것들. 정부 자금들을 지원을 많이 받는데 1매당 한 7,000원 정도? 보면 부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굽신굽신하면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원고료가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지금 저희가 잡지가 어렵고 다음에 어떤 기회를 잡고 하여간 원고 청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힘들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는 물론 한 5,000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00원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는 겁니다. 신문에 쓰는 칼럼 같은 게 보통 원고가 한 7매에서 길면 한 10매 정도거든요. 그러면 7만 원에서 10만 원일까요? 여기는 또 좀 다릅니다. 매체의 어떤 영향력이 있고 또 신문 매체마다 그 신문이 몇 부가 팔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뭐 한 2만 원씩 되는 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3만 원, 어느 경우에 특정한 경우에는 무슨 어떤 신문사가 A라는 정책을 막 강조하고 싶은데 외부 필자가 A라는 정책을 갖다 좀 쓰게 해줄 때는 그때는 어떤 경우에는 뭐 100만 원도 넘고 부르는 게 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꼭 자기네 신문에서 필요한 그런 글을 갖다가 이렇게 받고 싶으면 그런 필자한테는 100만 원 이상도 지급한다는 내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경우가 됐던 7,000원이 됐건 이렇게 됐건 간에 더 알 수 없는 어떤 가격이 됐던 간에 그것은 원고료로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원고료로 이렇게 원고량으로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했다 하고 여기서 딱 끝냈습니다. 앞에 그 원고가 있었는데 했다 하고 여기서 딱 끝났어요. 이 경우에 이 한매 값을 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쳐준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야, 어떻게 이거 쳐주냐? 안 쳐준다. 그냥 앞에 거로. 네. 안 쳐준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쳐줍니다. 이걸 안 쳐주는 사람은요, 이걸 안 쳐주는 사람은 이 앞에 있는 것들도 다 안 줄 사람입니다.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몇 번씩 원고를 갖다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희한하게. 뭐 하여간 잡지가 갑자기 폐간되기도 하고 또는 뭐가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데요. 이 앞에 요걸 아까워해가지고 안 주는 사람은 앞에 거를 갖다가 안 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받는데 우리말의 띄어쓰기 기준에 이런 보조용어과 용언 이런 것 중에서 띄어써도 좋고 붙여서도 좋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능한 한? 띄어써야 되죠. 띄어쓰기는 뭡니까? 네, 돈입니다. 띄어쓰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꼭 강조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리고 띄어쓸수록 읽는 사람도 편합니다. 이걸 막 붙여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지 만드는 잡지가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한 한 줄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띄어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안 볼 테니까. 그래서 쓰실 때 가능한 한 띄어쓰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이걸 붙였을까 할까, 띄었을까 할 때는 가능한 한 띄었을 때 그렇다고 너무 보기 좋게 안 좋을 정도로 다 띄었으면 안 됩니다. 시형 띄고 못 띄고 다 띄기 시작하면 그러면 너무 적나라하게 그 사람은 단어당 받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되 가능한 한 띄어쓰는 게 독자 입장에서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띄어쓰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2단계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띄어쓰기를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띄어쓰기는 뭐라고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띄어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것을 띄어쓰기를 그러나 이거를 막 하다 보면 돈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일단 어쨌든 쭉 더 멀리 길게 나가면 좋은데 곁들여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이거를 왜 번역 있잖아요. 번역. 영문 번역을 해서 원고지 한 장을 만들었다. 채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얼마 정도 받을까요?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한 매당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 원씩이요? 5만 원요? 그러면 보통 책 한 권이 보통 소설책 한 권이 한 800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소설책 원고 한 번만 줘도 4천만 원을 갖다 받는. 그렇게는 안 줍니다. 그렇게는 안 줍니다. 네.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는 3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창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작이. 어쨌든 2차로 옮기는 거지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도 창작이 제일 최우선인 겁니다. 일본어 번역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어로 해서 한 장을 또 만들었어요. 비슷할까요? 아니면 더 높을까요? 더 낮을까요? 더 낮습니다. 한 1,000원 정도인데요. 500원으로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놀면 뭐해 하고 300원에 해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냥 일제 때 학교 다니고 이러시는데 아직 총기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소일거리로 한다 하면서 그냥 막 해서 이쪽은 일본어는 한없이 여기 추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어를 해서 이건 부르는 게 답입니다. 자기가 그냥 신부님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하면 그냥이고 안 그러면 뭐 장당 5만 원 불러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좀 다릅니다. 근데 대체로 창작이 번역보다 더 앞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번역의 중요성을 지금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열하일기다 그러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다 좋은 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길거리에 있는 꽃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알고 보면 왕궁의 불꽃놀이였습니다. 그 열하에 그 청나라의 왕궁에서 궁궐에서 그 사람은 워낙 폭죽을 좋아하니까 불꽃놀이를 막 했는데 그 꽃을 마치 가다가 길거리에 꽃이 아름다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명인데 그냥 풀어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한두 줄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락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또 쉽게 풀어 쓴다고 리라이팅 한다고 아예 몇 장들이 없어집니다. 보통 창작이 이렇게 해서 번역보다 앞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띄어쓰기나 또는 글씨 쓰는 속도 이런 것은 느리게 쓸수록 매우 아주 치밀한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필로 또는 만년필로 원고지에 꾹꾹 담아서 쓰는 사람들은 오래오래 머릿속에서 맴돌고 맴돈 걸 이제 풀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분은 그냥 원고지에 그냥 막 쓰시는구나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 문인들도 그렇습니다. 다 머릿속에서 충분히 이것저것 메모를 하고 별도 이곳에 메모를 하고 심지어 서랍 가득 메모지가 있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언뜻 이렇게 봤을 때 뭐 카메라를 비췄더니 쭉 쓰고 있다. 그 정도는 머릿속에서 종이에 다 써져 놓은 것을 그냥 옮겨 쓰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옮겨 쓰듯이 머릿속에 그 종이를 떠올리고 글이 써진 종이를 떠올리고 그걸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주산, 예전에 주산 그 암산 잘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다 머릿속에 주판을 갖다 떠올리면서 주판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로서 언제 더하기 이걸 다 써갖고 언제 합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충분히 떠오르는 건데 그렇게 쓰시는 게 좋으면 그렇게 쓰셔도 좋고 안 그러면은 타이핑하는 게 훨씬 빠르고 좋긴 하죠. 그럼 1분간 글쓰기는 왜 하냐? 1분간 글쓰기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데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할 때, 잘 안 될 때 이렇게 글쓰기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 도대체 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지? 하고 쓰다 보면은 A 그랬는데 A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 B, Z 뭐 이런 식으로 막 펼쳐나갔거든요. 그것들을 확인하는 거로 된다는 겁니다. 판소리에서도 정작 소리를 막 하는데 앞서서 목풀이 노래를 하죠. 허두가라는 걸 합니다. 그냥 가볍게 목을 갖다 막 푸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 3시간, 4시간, 심지어 8시간까지 완창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처음서부터 완창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예행 연습을 좀 하고 리허설도 하고 어쨌든 자기 목표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제를 받으면 즉시 쓸 수 있어야 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영화입니다. 그것도 삼류 영화입니다. 그런 식은. 받아서 직접 쓰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차례 그러면 보고 치는 것보다 원고를 보고 옆에서 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원고를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신문사에서 무슨 컬럼을 써달라, 뭐 어디가 펑크 났으면 빨리 좀 써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집 기사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1시간 안에 써줄 수 있냐. 그럴 때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케이 하고 쓰기 시작하면 30분도 안 걸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무지무지하게 빠른데 그런 경우는 1년에 몇 차례 되지도 않고 쓰고 나면 좋지만 어쨌든 그 아주 다급하니까 거절을 못해서 그렇게 저 자신을 하는 뭐 거기에 몰입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평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요절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순간순간 모든 걸 다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편치 않았을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쭉 한번 풀어본다는 경험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쓰신 걸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빨간 볼펜 혹시 갖고 오셨나요? 네. 요건 내가 살려 쓸 수 있겠다 하는 대목이 있다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세요. 요건 내가 시간만 있고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뭐 적절한 자리 뭐 어린 시절의 기억이면 친척한테 물어보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쓸만한 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동그라미 뭐 줄을 치셔도 좋고요. 살려 쓸 수 있는 요건 내가 살려 쓸 수 있겠다는 거. 한번 볼게요. 살려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그냥 그 메인 네, 네. 다시 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중에 내가 이 부분은 나중에 풀어서 덧붙여서 좀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실마리가 좀 된다. 어떤 글을 쓰는데 필요한 실마리가 된다. 하는 것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라는 겁니다. 처음 오셨는데 잘 하시겠어요? 괜찮으세요? 하고 있어요. 가끔은 전혀 살려 쓸 게 없습니다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쓸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는데 그럴 경우는 옆 사람한테 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 하고 써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뭐 결벽주의, 완벽주의 이런 사람들이면 1분간 글쓰기 하더라도 이게 되나 계속 머릿속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적이죠. 계속 쓰고 싶으나 계속 또 한쪽에서는 끌어당깁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본인이. 1분간 글쓰기로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런 경우는 또다시 이제 클리닉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도저히 아무것도 없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니 이건 손 안 드시죠? 옆에 분들 거 한번 보세요. 옆에 분 거 보셔서 네. 앞에 분 거 보세요. 그럼 옆에 아무도 안 계시고 안 보시고 계시는데 자, 표시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표시가 안 돼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제 옆에 분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하고 네. 거의 대부분 되실 텐데요. 일단은 1분간 글쓰기 통해서 내 머릿속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낱말들이 무엇인가? 뭔가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있으니까 그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1분간 글쓰기식으로 간단히 메모를 하신다면은 어떤 업무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 혹은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동학혁명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1분도 못 떠오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국의 교육들이 신사교육, 젠틀맨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어떤 분야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30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자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어느 분야를 만나더라도 경마장에 가건 아니면 대부도에 가건 아니면 또 무슨 어디에 가건 간에 그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어느 뭐 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건 아니면 뭐 우리나라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건 간에 어떤 주제든지 30분 이상의 대화, 30분간의 강연 아닙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뭐 모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알려준다고 한다든지 질문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지식을 백과사전적으로 다 외워가지고 그걸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사람들한테 얘기할 정도가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 표시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되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사람 거라 보니까 저는 단어로만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 단어로 쓰든 문장으로 쓰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써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숫자로 쓰는 학생, 이 단계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낱말만 쓰는 경우가 사실은 드뭅니다. 처음에는 낱말만 계속 쓰기도 합니다. 문장으로 계속 가기도 하고 숫자를 쓰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문장으로 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라도 좋아요. 삼각형을 그리건 도형을 그리건 뭐라도 떠오르는 거 있으면 막 하면 됩니다. 아직 그런 학생은 못 봤습니다. 삼각형, 별표, 뭐 무슨 달 모양 뭐 해가지고 막 하는 학생은 아직 못 봤는데 그런 학생이 있다면 아마 외계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제가 글쓰기 교육을 할 때 좀 더 제 폭을 넓혀주겠죠.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 학생이 과연 어떤 학생인지 앞으로 만나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제한이 없었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대로 계속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똑같은 시기로 하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약간 변형을 시켜갖고요. 1분 생각하고 1분간 글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토요일 아침 하는 순간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 아침에 했을 때 1분간 토요일 아침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쓰세요 하면 그때도 역시 1분간 글쓰기니까 토요일 아침에 대해서 생각한 거와 달리 전혀 엉뚱하게 카메라가 날 비치고 있나? 오늘 머리 감고 올걸 뭐 하는 식의 생각을 하거나 뭐 하여간 뭐든지 간에 그런 게 떠올리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앞에 1분간 생각하기만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갑자기 단계가 팍팍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준비하시고요. 시흥 쓰면 안 됩니다. 시흥 자, 준비하시고요. 네, 쓰십시오. 최대 속도로 쓰셔야 됩니다.
네. 힘드셨죠? 3분간 쓰셨습니다. 3분간. 네. 3분간 쓰셨어요. 이거를 1분간 글쓰기 한 다음에 자 이제 2분간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3분간 글쓰기를 해보시겠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 다음엔 4분, 그 다음엔 5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엔 내내 50분 동안 글쓰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쓰면 쓰시겠죠? 1분 생각하고 3분간 그냥 쓰시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뭔가 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순간은 휙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단계를 따지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문 1과는 200자로 글 써보기입니다. 2과는 400자예요. 3과는 600자, 4과는요. 여지없이 800자입니다. 더 이상 안 봅니다. 그걸 왜 봅니까? 보나마나 천자인데 실제 천자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발달에 따라서 쭉 단계별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쭉 써보는 거가 오히려 더 자신감을 키울 때가 있거든요. 3분간 한번 써보셨는데 쓰시면서 왜 안 끝나나 하는 생각도 드셨을 테고 아마 그걸 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3분간 이제 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면 이거를 자기한테 가장 편한 속도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 편한 속도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으로도 좀 편해야지만 동시에 생각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이 멈추고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지금 누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편안한 속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긴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쓰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선생님들의 경우는 지금 시험 보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가장 자기한테 편안한 속도로 쭉 글을 써서 이 정도라면 내가 그냥 1시간쯤은 쓸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그 속도도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모르시죠?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죠. 그런 시도를. 내가 어떤 정도 속도로 써야 나한테 제일 편안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도 확인한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야 누구야 넌 참 글 못 써. 너는 책도 안 읽었고 경험한 것도 없고 맨날 똑같은 데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일을 가지고 10권 이상 쓰는 그런 책도 있죠.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잃어버린 뭐죠? 그 책이 프루스트의 거. 그 책 하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그렇게 아주 길고도 길게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쓸 게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갔다 와서 너 좀 써봐. 그러면 저 쓸 거 없는데요. 다 썼는데요. 또 이러면 더 정말 미치죠. 직접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또 요즘은. 그래서 자꾸 자기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 똑같이 해보죠. 요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잘 썼다. 또는 살려 쓸 수 있겠다 하는 건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하고 있어요. 잘 썼다 그러면 별표도 한번 해주세요. 뭔가 건질만한 게 아까보다는 좀 나오겠죠. 그래도 3분간 썼으니까. 요건 내가 살려 쓸 수 있겠다. 소재, 이야기거리 하나로도 될 수 있고 2개로도 될 수 있고 다 엮어서 아니면 어떤 글을 쓸 수도 있겠다 하는 거. 그런 구상만. 로도 좋습니다. 살려 쓸 수 있는 거요. 자, 한 분씩 오른쪽으로 바꿔보세요, 이제. 그리고 다른 분들의 거에 표시를 해주세요. 이거 살려 쓸 수 있겠는데요? 하고. 근데 상대가 모를 것 같으면 덧붙여 주세요. 요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고 조언을 써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네. 그냥 내 생각엔 이렇다 하는 얘기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뭘 이런 걸 다 조언이라고 써줬어요 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지금
제가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린 거니까 선생님들끼리 그렇게 좀 해주시면 돼요. 바둑을 잘 못 둬도 잘 두는 사람은 또 혼수를 두기도 합니다. 요즘 누가 잘 두네, 누구는 한물 갔네 그러면서 아주 예리한 평들을 다 쏟는데 네가 한번 둬봐 그러면 못 두죠. 또 못 둔다고 평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제가 보기엔 좋은데요. 하는 것들은 별표를 해주시거나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걸 해주십시오. 네, 못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말로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뭘 쓴 겁니다. 가끔은 쓰라고 했는데 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뭘 그렸는지 몰라요. 내가 쓴 게 맞긴 맞는데 뭘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다른 분들의 것을 제가 몇 분 지명해 드릴 테니까 자기 거 읽는 게 아니라 다른 분 걸 읽어주세요. 아시죠? 자기 거가 아니라 다른 분 거. 근데 가끔 보면 좀 공개하기 싫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땐 나는 공개하는 것을 사양하겠습니다 하면 안 해도 좋습니다. 이동수 선생님 읽어보세요. 네. 뭐 전체적으로 다 읽고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하고 얘기해보세요.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을 고향이라 부른다. 부안이 나에게 처음 고향이었고 여기 시흥이 나에게 두 번째 고향이다. 시흥, 하상동. 내가 사는 동네 편안하다. 모든 것이 불편한데도 좋다. 사람들이 좋고 공기가 좋고 풍경이 좋아. 나는 이곳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고 싶다. 생각이 잠깐 안 나셨던 것 같고요. 벼를 심고 모내기하고 자라고 거두는 사계절을 볼 수 있는 내 동네 호조권. 이곳에 나의 땅도 있으면 좋겠다.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 뭔가 심고 가꾸고 얼마나 행복할까. 이곳과 연을 맺게 돼 좋다. 까지가 이야기고요.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곳에 나의 땅도 있으면 좋겠다.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라는 구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희 동네가 한참 택지 개발을 한다고 덤프트럭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원래 논밭이었거든요. 되게 생한. 그러다가 이제 재개발한다고 들어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하고 네, 지금 농사를 짓던 분들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지금 개발이라는 어떤 정책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야만 되는 경우, 그런 뭐 아픔 아니면 애환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거. 써보실 생각 있으세요?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땅이 점점 없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젊은이는 얘기를 하고 지금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농사를 짓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떠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읽기하고 쓰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기는 인풋이고 쓰기는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읽지도 않는데 자꾸 쓰라고 합니다. 읽은 것도 없는데 별로 쓰지도 않는 것까지.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계속 쓰기를 가지고 평가 당해온 것 때문에 괴롭고 또 자기가 쓴 거 갖고 한 번도 원고를 못 받아봤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욕망도 없고 그렇죠. 학생들이 무슨 원고를 받은 적이 없죠. 반성문 써와 열매 그렇게 써도 내용은 다 한결같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로 일관해서 볼 게 하나도 건질 게 없지만요. 그렇게 어떤 평가를 당했고 또 한편으로는 별로 읽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읽는다는 건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양적으로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번 읽는 거, 거듭거듭 읽는 게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책을 여러 번
똑같은 글을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옛날식으로 독서 100편 의자연이 있죠.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한다는데 요즘은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잘 모르는 무슨 IT 관련되는 이런 무슨 매뉴얼도 이런 거 100번 읽어보십시오. 100번 절대로 모릅니다. 클라우드를 100번 읽어보시죠. 클라우드가 뭔지 어떻게 하나. 구름밖에 떠오르지가 않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아무리 보면 구름 서비스가 뭐야. 구름 서비스. 그런 거 안 됩니다. 하지만 거듭거듭 하다 보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다는 것은 여러 차례 정독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많이 다독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정독해야 되고 어떤 건 다독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좋죠. 시간이 없을 때는 그 어느 하나라도 자꾸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읽지 않고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왜 읽기만 하는가? 쓸 생각도 없으면서 왜 먹기만 하느냐 이거죠. 뭔가 내놔야죠. 아웃풋을 내놔야죠. 그러면 생각하기 오고 느끼기는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거죠. 먹고 머릿속에서 또는 가슴에서 생각하고 느낀 다음에 그게 손끝으로 나오면 글이 되는 거고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는 것인데 그냥 먹어대기만 하거나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로 뭔가 그냥 먹어대고 아무것도 안 내놓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정말 자원의 낭비입니다. 무진장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글도 안 쓰고 실제로 어떤 뭐 행동으로 나서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읽기만 해요. 계속. 하염없이 재밌다고 읽기만 하는데 골방에서 게임하는 학생들하고 다를 바가 없죠. 도움이 안 됩니다.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스스로도 별로 보람이 없고 이웃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게 쓰기 위해서 읽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는 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읽기 따로 쓰는 건 또 따로입니다. 완전히 또 따로입니다. 읽기는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들숨이죠. 들이마시는 숨이고 쓰기는 못 가요. 그럼 날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숨만 들이씁니다. 본인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나는 날숨은 못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혀 날숨을 할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내놓을 생각. 이게 들숨과 날숨이 있어서 신진대사가 막 이렇게 키워지는 것처럼 특히 청소년기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도 많이 읽으면서 뭔가를 자꾸 써내려고 쓰려고 자꾸 해야 되고 쓰려고 하다 보면 읽는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내가 정말 이 책의 저자였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의 저자라면. 할 수 있냐 없냐 여부를 떠나서 야 내가 진짜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딱 3권만 골라와 보세요. 다음 시간에. 골라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큰 서점이거나 도서관에 가서 골라오셔야 됩니다. 조그만 서점이거나 아니면 집에서 골라오시는 거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야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대형 서점과 가능한 한 큰 서점이요. 어쨌든 그리고 이왕이면 아주 더 큰 뭐 종로 교부까지 한번 나들이도 한번 해보시죠. 뭐 가능하시다면요. 그리고 큰 도서관에 가서 곳곳을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런 책은 누가 쓰는 거야 도대체? 이런 책 내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자유롭게 3권만 선택해서 가져오십시오. 가져오는 건 물리적으로 힘드시고 계속 3권을 고르시려면 아마 정신적으로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없거나. 많이 읽어보는 게 좋다는 것을 2가지로 다독과 정독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 분만 더 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김문영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제일 먼저 오셨어요 오늘. 옆분 네, 읽어보십시오. 네. 수행은 힘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에게도 그렇고 주민들에게도 그렇다. 수행에 오르려고 했을 때 소리가 싫었는데 막상 와보니 정이 더 좋고
훨씬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좋다. 지금은 이제는 떠나고 싶기도 하다. 지금이 싫어서가 아니라 고향에 가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에 나이가 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가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시흥에 더 많은 기회 때문에 시흥에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이 드신 구청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면 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의 명예욕, 승부욕 때문인지 모르겠다. 네네. 그거 읽으시면서 어떤 게 좋으셨어요, 혹시? 어떤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고향에 대한 네. 그리움. 네네. 고향은 어디세요, 선생님? 서원희 선생님? 강양이요. 광양. 광양. 네.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어떤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읽어보게 들어보죠. 네. 네. 우리 집 강양 꼴짝이 조사님이고요. 저기 사는데 뒷산은 지리산이고 앞마당은 삼중강이 흐르는 동네인데요. 네, 그래서 거기 정감 있는 따뜻한 마을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경상도하고 전라도의 딱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게 하계마을 맞은편 즉 레아마을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 김쌍이로 내야 때문에 근데 되게 이렇게 따뜻하고 장감 있고 그런 동네라서 나이 들면 그쪽 가서 그냥 정착하면서 그쪽에 또 시인도 생각 안 나고 김용택 선생님. 김용택 네네. 선생님도 네네. 그쪽에 계시고 그래가지고요. 그쪽에 가서 그게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경계선이라서 경상도에서도 이렇게 생활권은 경상도인데 행정권은 전라도이지만 그 산 하나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 행정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곳인데 지금은 청정지역이라 보면서 누구나 탐내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되게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돌아갈 고향이 있으시군요. 네, 뭐 일단 잠깐 쉬겠습니다.